오늘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만든 서진 룸사롱 살인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986년 8월 14일 밤 서울 강남 역삼동 최고급 룸살롱에서 서울 목포파 12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옆방에서는 만보파 7명이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조직원의 축하 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만보파 조직원이 목포파가 관리하던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죠. 복도에서 만보파의 조원섭과 목포파의 고금석이 시비를 벌이면서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었어요. 조원섭은 헤비급 복서 출신으로 시라소니 이후 최고의 싸움꾼으로 불리던 인물이었지만 만취한 상태로 맨손이었고, 목포파는 생선의 칼과 야구방망이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금석과 김동술, 박영진 등은 흉기를 들고 17호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무차별 공격을 가했고, 그 결과 만보파 조직원 7명 중 4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죠. 사건 현장을 취재한 기자들은 마치 지옥에 내던져진 것 같았다고 표현했을 만큼 참혹한 현장이었던 거죠. 이 사건은 온 국민을 분노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5세 두목 장진석, 23세 행동대장 김동술, 22세 고금석 등 어린 나이의 청년들이 4명의 목숨을 빼앗았지만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고 뻔뻔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언론은 시빈의 살인 폭력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검거 보름 후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이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죄를 뉘우치고 사죄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자신들이 갖고 있던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을 깨달은 거죠. 그 당시 국군 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비난을 받던 노태우 정권은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경찰 1만 6천 명을 충원했고, 이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경무에 시달린 경찰청 형사국장은 과로로 사망하기까지 했어요. 결과적으로 폭력배 조직 274개를 소탕했고 조직원 1,421명을 검거했습니다. 조폭시대의 종말이 찾아온 거죠. 전국 조폭계를 정화하겠다던 목포파의 꿈이 이런 방식으로 실현된 셈이었어요. 고금석은 훗날 법정에서 피를 보는 순간 눈이 뒤집혀서 멈출 수가 없었다고 했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 말을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남 신안의 작은 섬마을에서 태어난 고금석은 누구보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었던 아버지와 정이 많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죠. 그런 집안에서 자란 고금석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 아침 부모님께 큰 절로 인사를 드렸고 동네 어르신들을 살피는 일도 스스로 자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성을 가진 고금석은 어떻게 4명의 목숨을 빼앗는 흉악범이 되었을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고금석은 용인에 있는 유도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고향 친구들이 모여들었고 착한 성격 탓에 어려운 친구들을 내치지 못하고 함께 어울렸는데 친구가 속한 조직의 형이 고금석을 눈여겨보았습니다. 100kg의 건장한 체격에 유도 유단자였던 고금석에게 나이트클럽에서 카운터를 보라는 제안을 했죠. 처음에는 어렵지 않은 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점점 더 위험한 일에 관여하게 되었고 선배의 급한 호출로 간 곳에서 흉기를 들고 싸우는 장면을 목격한 고금석에게 싸움이 끝나자 큰 돈을 주는 상황에 그는 조직 세계에 더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선배의 권유로 조직에 가담하게 된 고금석은 불과 6개월 만에 운명을 바꾼 사건을 맡게 된 거였죠. 서진 룸사롱 살인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고금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교에 귀의한 그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참선을 했고 하루 3,000번의 참회절을 올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위해 1000일 동안 기도하며 끊임없이 참회했죠. 그가 쓴 옥중 편지에서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철없는 행동이었다.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무더운 여름에 팔이나 모기에 시달려도 한 마리도 죽일 수 없다. 그 무엇보다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루 한 끼만 먹으며 자신의 식사를 다른 제소자에게 주었고 출산한 여성 제소자에게는 우유와 기저귀를 주기도 했습니다. 고금석의 강원도 산골 아이들과의 인연도 여기서 시작되었죠. 같은 사형수였던 최재만이 강원도 정선용서분교에 매달 5만 원씩 기부하고 있었는데 최재만이 무기수로 감형되어 다른 교도소로 떠나면서 고금석에게 이 일을 인계했고 고금석은 이때부터 용서분교 아이들에게 키다리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고금석이 산골 아이들과 주고받은 편지 중 아이들이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바다에 가고 싶다고 적어보냈고 고금석은 망설이지 않고 8월 12일 부산 해운대로 초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 이후 키다리 아저씨의 편지는 뚝 끊어졌죠. 그 이유는 고금석의 사형이 집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1989년 8월 3일 늦은 밤 부산 해운대의 삼중 스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형수 고금석은 내일 아침 서울구치소에서 집행됩니다. 전화를 받은 삼중 스님은 오열했습니다. 사형 집행 당일 형 집행장에 들어설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환하게 웃으며 오히려 통곡하는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는 일평생을 사형수와 함께 해온 사형수의 아버지라 불리던 삼중 스님에게 오체투지로 큰 절을 3번 올리고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어요. 산골 아이들이 바다에서 뛰어노는 사진을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하고 떠납니다. 스님께 부탁드린 바다잔치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서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신도들이 잘 보호해 주세요. 어머니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다음 생에는 좋은 자식으로 온다고 꼭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23세의 젊은 나이에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고금석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고금석에게는 소꿉친구이자 첫사랑인 윤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금석이 수감되자 매일 면회를 왔고 구명을 호소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선 옥중 결혼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결수인 고금석은 결혼도 허락받을 수 없었죠. 그러자 윤씨는 불교로 개종해 비구니가 되어 평생 고금석의 명복을 빌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고금석은 자신 때문에 윤씨가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녀를 위해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씨는 매일같이 교도소를 찾아갔죠. 1989년 8월 4일 평소처럼 면회를 신청한 윤씨에게 오늘 아침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라고 교도관은 말했습니다. 윤씨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고 그 모습을 본 교도관도 함께 눈물을 흘렸죠. 고금석이 떠나고 일주일 후 삼중 스님은 고금석과 아이들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강원도 정선 산골의 아이들을 부산 해운대로 초청하고 2박 3일 동안 바다잔치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생전 처음 보는 바다에서 물장구를 치며 즐거워했고 자장면도 먹고 대중목욕탕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이들이 고마워하자 삼중 스님은 이 바다잔치는 한 아저씨가 베풀어준 사랑이다. 그 아저씨는 사형수였지만 참 좋은 키다리 아저씨였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나중에 편지로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금석 아저씨는 우리들을 바다에 보내주셔서 고마운 분이에요. 고금석 아저씨가 우리가 바다에 가서 놀고 있는 것을 못 보고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셔서 안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고금석이 모은 영치금 20만 원으로 분교에 새로운 교실이 지어졌습니다. 그의 법명을 따서 금송정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교실이었죠. 비록 학생 수 감소로 2008년에 통폐합되었지만 한동안 그곳에는 고금석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서진 룸살롱 사건은 단순한 조폭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에 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착했던 소년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흉악범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다움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삼중 스님은 지금도 고금석이 남긴 염주를 소중히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죽음 앞에서는 거룩하게 살았던 25세 청년 고금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진정한 회개란 무엇이며 인간의 본성은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고금석의 마지막 3년의 시간으로 그가 저지른 죄를 지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인간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처럼 우리도 환하게 웃으며 떠날 수 있을까요? 강원도 산골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말이죠.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